네, 업종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앞서서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샤나 시셀 벤리오 캐피털 매니지먼트 CEO 인터뷰를 먼저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We had some improving inflation numbers. The market ran up a little bit. I think it's taking a breather ahead of NVIDIA's earnings. And I think it'll, move one way or the other at an extreme tomorrow, based on how NVIDIA reports after market. I think people would be blown away by how much the market cap has grown in NVIDIA in the last year. So the first blockbuster earnings report that they had was the Thursday before Memorial Day last year. So that was I believe the 23rd of May last year. At that time, their market cap was just over $750 billion. Today, it is $2.3 trillion. It has increased its market cap by $1.5 trillion in the last 12 months, which is unbelievable. It is now the third largest company in the S&P 500. And if that isn't impressive to anybody, I don't know what is. And they've done it and continue to have these blockbuster earnings reports. Year over year, they've seen improvement in their sales by well over 200%. And their margins are extremely impressive, over 75%. I think it's 77 is what their profit margins are, and growing. So the question here is, will they have another blockbuster earnings report? And I believe they will. We saw some really interesting announcements from Microsoft regarding AI, and there's competition here with Google, and there's lots of things going on in AI, and that is a beneficiary. NVIDIA is a beneficiary of that. But we're getting really close to that $1,000 per share number. And psychologically, people fixate on numbers like that. So will we see some selling if the stock does reach that $1,000 per share market price? It'll be interesting to see how investor behavior reacts just to that psychological milestone. 네, 인터뷰 보고 오셨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인터뷰 좀 길긴 했는데 요약하자면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좀 높이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지금 247억 불입니다. 1분기가.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가이던스 줬던 게 한 240억 불을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1분기 가이드를 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컨센보다 한 3% 이상 잘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률은 한 67% 정도 나오면 다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건데 이 정도 상회하는 거로 충분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된 차트 하나 있는데요. 네. 먼저 보시면 엔비디아의 이 지금 현재 매출액은 대부분이 지금 보시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GPU 시장 점유율이 99% 정도 한때는 됐고 지금은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90%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생성 AI 때문에 이제 견인이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TSMC가 이제 사실 엔비디아 이 제품 100%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TSMC가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올해 연간 전망치를 좀 낮췄습니다. 원래 연간 전망치를 20% 성장해서 10% 중후반으로 낮추면서 그때 TSMC도 빠졌고 엔비디아도 같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TSMC가 이제 이번에 얘기했던 게 2분기는 즉 4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매출액이 6% 증가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6% 증가하려면 애플이 2분기에 많이 빠집니다. TSMC가. 그러면 6% 증가할 회사는 현재는 엔비디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아마 오늘 발표하면서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당연히 줄 건데 아마 가이던스는 QOQ로 저는 증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오를 때 보면 항상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서 이제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시장 예상보다 살짝 좋은 국면에서는 좀 숨고르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엔비디아 이번 4월에서 6월까지는 좋은데 이제 TSMC가 이제 힌트 준 거는 이제 연간 전망치를 낮췄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올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H200이라는 작년에 나왔던 제품에서 진화한 제품, 여기에 이제 그레이스 CPU랑 합쳐져 있는 GB200을 이제 일본하고 독일에 이제 올해부터 한 5만 개 정도 공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아마 실적을 견인하는 건데,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GTC에서도 우리 젠슨왕이 발표했지만 블랙엘 아키텍처 제품이
언제쯤 이제 시장에 공급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2025년에 주력은 블랙엘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고 2026년에 여기에 드디어 이제 3나노 제품인 R10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는 B100과 R100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어쨌든 조금 숨고르기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동 제품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100 같은 경우에는 칩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고 트랜지스터 숫자가 기존의 H100보다 거의 뭐 1.5배 증가해서 2080억 개거든요. 그리고 이제 R100부터는 2026년에 나올 R100부터는 이제 아예 3나노로 이제 선폭이 더 미세화됩니다. 그러면 성능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엔비디아 사이클은 일단은 R100이 나올 때 2026년까지 실적은 저는 좋아지는데 분기의 뭐 변동성보다도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아야지 지금 주가가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숨고르기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뭐 시장 예상치는 넘을 것이지만 얼마나 넘을 것이냐에 좀 관심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따라 우리 반도체 기업 주가들도 좀 엇갈려 왔는데 엔비디아와의 좀 협력 관계에 있는 SK하이닉스 실적 낙관론이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뭐 실적 전망치 1년 새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삼성도 메모리 쪽 실적은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마 컨센도 메모리 쪽은 뭐 1분기도 좋았고 2분기도 훨씬 좋을 건데 문제는 이제 삼성 반도체에는 이제 파운드리가 포함이 돼 있고 파운드리 시장 자체도 메모리보다 안 좋지만 삼성이 또 시장보다 초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사 실적이니까 네. 삼성에는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완제품은 사실 반도체보다 성장률은 떨어지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는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삼성의 전망치는 덜 올라간 거는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덜 올라간 게 아니라 나머지 사업 때문에 덜 올라갔다 그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그 SK하이닉스가 TSMC와 6세대 HBM인 HBM4를 함께 개발하겠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기존에 어쨌든 협력 관계도 있었고 이 소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HBM4부터는 이제 왜냐하면 HBM이 이제 단수를 많이 쌓으면 상당히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열을 좀 잘 로직 다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준비된 차트 하나 말씀드리면 이 HBM 밑단에는 이렇게 이제 로직 다이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아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제품을 지금까지는 디램 공정에서 만들었어요. HBM3까지는. 근데 HBM4부터는 이제 발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핀팩 공정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핀팩 공정은 사실 하이닉스가 그 공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한테 되게 유리해지는 구조인데 근데 이제 TSMC랑 또 하이닉스랑도 상당히 또 제휴를 깊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를 이제 TSMC가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GPU는 TSMC가 만들고 로직 다이도 이제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만들었다면 HBM4부터는 아마 TSMC가 만들어주고 하이닉스는 이제 HBM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패키징도 또 TSMC가 하는 이 구조랑 이제 GPU는 TSMC를 받고 나머지는 다 삼성이 다 만드는 이 구조랑 어떤 게 더 경쟁이 있을까 보면 현재로서는 저는 여전히 검증된 회사인 TSMC 하이닉스 조합이 훨씬 더 좋은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까지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좀 빠른데 SK하이닉스와 TSMC의 그 협력 관계, 이 HBM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SK하이닉스 주가는 다시 뭐 19만 원 넘어섰는데 HBM 뭐 경쟁력 우위 지속으로 강세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쟁 심화 좀 전에 봤듯이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경쟁 심화를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BM 제가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HBM에 이제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이제 마이크론 이미 들어왔고 삼성도 이제 엔비디아 시장으로 이제 들어올 것 같고요. 근데 경쟁 심화를 논하기 전에 수요 증가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도 올해 코어스 연간 캐파가 한 32만 장, 내년이 한 60만 장까지 올라갔고요. 아마 2026년에는 거의 뭐 거기서 또 한 50%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우리 미국
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우리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자체 LLM을 공개를 하고 있죠. 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제미나이 같은 거를 공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AWS가 자체 LLM을 공개를 안 했는데 올림푸스라는 LLM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새롭게 자체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면서 신규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거죠. 물론 뭐 변수는 전력 공급이 얼마만큼 발전소가 지어지느냐가 변수이지만 그게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이 투자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HBM은 여전히 공급 부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HBM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그 경쟁을 상쇄할 만큼의 시장 성장성이 더 크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그 반도체 시장 보면 낸드 플래시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AI 열풍으로 고부가 낸드 플래시인 그 SSD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성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일단 SSD가 사실 올해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2년보다는 여전히 낮을 것 같고요.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는 거고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지금 좋아지는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추론용 서버에 들어가는 그쪽의 SSD 수요가 지금 올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봤을 때 향후의 성장성은 결국 이제 이런 AI 데이터 센터 말고 사실 이제 일반 데이터 센터 우리가 보통 이제 제너럴 서버라고 하는 이쪽에서 이제 수요가 좋아질 때 SSD 시장이 이제 과거의 수준으로 복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반 데이터 센터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투자를 크게 집행은 하지는 않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제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전력을 이제 일반 데이터 센터에서도 상당히 이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스토리지에서 하드디스크를 SSD를 교체하는 수요들이 올해 이미 1분기에도 좀 있지만 하반기에는 좀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SSD 시장도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의 나비 효과 때문에 일반 데이터 센터를 저전력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최근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발트 100이라는 ARM 서버 CPU를 조기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올 하반기 후반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벌써 출시를 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출시할 줄 알았는데 엑시온이라는 ARM 베이스의 서버 CPU를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에 이 ARM 서버 CPU가 기존의 아마존 이외에 구글하고 AWS까지 교체를 하면 그때 이제 일반 서버의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SSD 수요도 좀 더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교체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SSD의 앞으로의 성장성, 일반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HBM 시장에서 좀 한 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젠순왕 CEO가 사인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한 뭐 HBM3E 12단을 기점으로 뭐 판세를 볼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인데 SK하이닉스도 좀 제품 양산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 12단 제품 경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12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이 언제 형성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에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제가 준비된 차트 아까 같은 차트긴 하지만 8단보다도 12단부터는 이렇게 NCF 방식을 쓰는 게 훨씬 더 이제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삼성의 그 주장이 실제로 이제 검증을 좀 해야 되는데 그 12단 시장 자체가 이제 양산은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이제 GPU에 장착이 돼서 패키징 되는 데는 일단 최소한 한 4분기 정도는 돼야지 검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사 모두 12단은 우리가 더 좋아 그러지만 현재까지 8단에서 하이닉스는 어쨌든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은 건 사실이고요. 12단에 있어서는 저희도 지금은 실제로 그 제품이 데이터 센터에 장착이 돼서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있는지 기술 경쟁이 있는지는 좀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가능한 시점은 올해 4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12단 시장 자체는 기술 검증이 필요하고 4분기는 돼봐야 검증의 윤곽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앞서 그 SK하이닉스 19만 원 넘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8만 원 회복도 좀 힘겨워 보이는데 삼성전자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1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고 아마 이번 분기도 아마 괜찮을 거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보면 제가 뭐 힌트를 좀 주긴 했지만 일반 서버가 하반기부터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AI PC가 또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래서 올해 메모리 업황은 시장 예상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계속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데 네. 설령 엔비디아의 HBM을 당장 뭐 공급 못 하더라도 주가가 하이닉스랑 엄청나게 더 디커플링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삼성전자 주가도 좀 후행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펀더멘탈은 이렇게 우리 어닝스가 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하단에 대한 신뢰도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갈 건데, 안타깝게도 이제 엔비디아의 HBM이 공급이 돼야지 아마 치고 나갈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하이닉스 주가 가는 거 눈치 보면서 후행해서 점진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엔비디아의 HBM 납품 여부가 뭐 판가름을 할 것이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어제 또 큰 뉴스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장을 이제 전격 교체를 했습니다. 경기현 사장 물러나고 전영현 부회장이 신임 반도체 부문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게 뭐 삼성 내부 직원들도 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사실 용퇴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떤 책임에 물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스스로 물러나신 거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도 몰랐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결과를 가지고 이제 주로 하여튼 제가 뭐 직접 다양하게 얘기 드리긴 힘들지만 어쨌든 전문 경영인은 결과로서 또 책임을 지다 보니까 HBM에 있어서 좀 늦었고, 네. 엔비디아에 두 번째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TSMC는 선단에서 거의 독식하고 있는데, 삼성은 이제 티어 1 고객을 좀 특히 예부 쪽에서 확보에 좀 어려움이 겪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좀 더 이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HBM과 파운드리 경쟁력이 앞으로 높아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파운드리, 아직도 뭐 적자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도 점점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인텔까지 또 뛰어들면서 경쟁 더 치열해지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괜찮을 거라 보십니까? 근데 사실 뭐 저는 TSMC를 못 쫓아가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특히 선단 공정에서 4나노 이하에서 뭐 의미 있는 고객을 확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TSMC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겁니다. 다만 이제 인텔하고는 좀 아직은 좀 비교하기 힘든 게, 물론 인텔이 이제 올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189억 불을 작년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삼성보다 많아요, 매출액이. 근데 그 잘 뜯어보면 95%가 인텔 내부 매출이거든요. 외부 고객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인텔의 그 전체적인 예부 고객이 없으면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파운드리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인텔은 아직까지는 예부 고객을 확대하는 생태계 확장이 필요한 것 같고, 삼성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TSMC로부터 이원화를 시도하고 싶은 다양한 티어 1 고객들이 있는데 그런 고객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최소한 3, 4년 정도는 시간을 두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TSMC의 고객들을 얼마나 끌어오는지가 또 관건이겠습니다. 어쨌든 뭐 반도체 업황 개선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되면서 투자자분들 관심 갖고 있는데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소재 쪽은 이제 감산을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이 될 겁니다. 소재사들은 올해 뭐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뭐 분기 실적이 약간 시장 예상보다 하야하더라도 앞으로 나올 실적은 좋아질 거고 내년 실적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소재사들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가 주로 이제 HBM하고 DDR5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비 회사들은 이제 그쪽 관련된 회사, 부품 쪽도 그렇습니다. 뭐 DDR5랑 HBM 관련된 부품 회사가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쪽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의미 있게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재 회사는 그냥 큰 흐름에서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장비랑 부품은 HBM하고 DDR5 위주로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쪽이 계속해서 초과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칩메이커들이 그쪽 위주로 설비 투자를 하고 그쪽 위주로 또 서브스트레이트 수요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테스터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 위주로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어쨌든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HBM과 DDR5 관련 소부장들을 좀 주목해 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2분기도 이제 뭐 절반 가량 지났는데 남은 2분기 그 반도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번 분기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여전히 우호적으로 우리 칩메이커한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4월달에 고정 가격 발표가 되는데 PC DRAM이 18%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도 상당히 좀 우리 예상보다는 좀 괜찮은 흐름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고 또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나오고 또 제가 충분히 좀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클이 AI 데이터 사이클이 전력난만 없다면 2026년까지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에 이제 고점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그렇게 유익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 잘 산다면 지금 샀던 가격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팔 기회도 있고, 아니면 좀 길게 투자하신다면 2025년까지는 좀 충분히 실적이든 생태계든 계속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스탠스로 반도체 주식을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뭐 사이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고민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국내 양대 전자부품사도 좀 커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삼성전기 뭐 MLCC 수요 회복으로 모든 사업부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뭐 제가 이제 어제 냈던 보고서고요. 사실은 이제 1분기에는 MLCC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회사는 삼성전기밖에 없습니다. 무라타랑 다이오유대는 다 매출액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 매출액이 감소한 무라타하고 다이오유대니 올해 커패시터 매출액 전망치를 뭐 다이오유대 같은 경우는 한 15% 성장으로 보고 있고요. 무라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8%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장하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산업용을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 MLCC 수요가 상당히 살아나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이제 MLCC에서 20%,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는 한 25%,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랑 산업 쪽으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MLCC 쪽은 뭐 제일 대표 기업인 무라타가 올해 좋아진다고 하는데 2등 기업인 삼성전기의 뭐 그런 전방 시장도, 또 3등 기업인 다이오유대도 올해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MLCC 여팡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역시 메모리 반도체처럼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그 전장과 AI 데이터 센터 프리미엄 MLCC 시장도 살아나고 있다라고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